안녕하세요. 공간산책입니다. 오늘은 서울 지하철 1,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구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 출구에서 나와 바로 앞에 있는 횡단보도를 건너면 되는데요. 횡단보도를 건너 앞에 계단을 따라 올라간 후 바로 왼쪽에 보이는 보도로 가겠습니다. 보도를 따라 걸은 뒤 앞에 대로가 나오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이 보이면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런데 도봉산역 혹시 기억하시나요? 작년 가을 도봉산역 바로 옆에 있는 창포원을 둘러보며 편하게 가을 억새를 만끽하는 영상을 소개해 드렸었죠. 창포원은 억새도 물론 좋지만 여름 계절에 즐기기 좋은 예쁜 창포가 가득하니 혹시라도 아직 다녀오시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우측 상단의 링크를 참조하셔서 가볍게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에 시원하게 걷기 좋은 가벼운 산책 코스와 함께 서울이라고는 생각하기 힘든 이색적인 풍경, 그리고 무더위로 지친 여름에 즐기기 좋은 시원한 계곡까지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친구와 연인은 물론 온 가족이 즐기기 좋은 코스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계곡은 8월 18일까지만 입수가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셔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꼭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봉산역에서 출발해 도보로 약 15분 정도 걸어오면 오늘 목적지의 출발 지점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요. 맛있는 먹거리와 시원한 음료도 많이 있으니 준비 못하신 분들께서는 이곳에서 챙겨가셔도 좋겠습니다. 정면에 갈림길이 나오지만 바로 앞에서 다시 만나기 때문에 아무 쪽으로나 가셔도 상관없는데요. 저는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유는 딱히 없습니다. 길을 따라 조금만 직진하면 정면에 도봉탐방지원센터가 보이는데요. 네, 맞습니다. 오늘 제가 산책할 첫 번째 코스는 도봉산입니다. 도봉산역에서 이곳 도봉탐방지원센터까지는 도보로 약 18분 정도 소요되며 네이버 지도 앱에서 도봉탐방지원센터로 검색하시면 쉽게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도봉산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반려동물은 출입이 제한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제 산책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해 걸어가면 바로 앞에 북한산 국립공원 표지판과 함께 왼쪽에 다리를 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이 통일교를 통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향 안내판에는 방학동길, 무수골이라고 쓰여 있네요. 통일교를 건너면 바로 흙길로 이어지는데 처음부터 바로 오르막이라 겁먹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오르막이 오늘 코스 중 아마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질 체력의 대명사인 저도 쉽게 다녀왔으니 구독자분들께서도 편하게 다녀오실 수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앞서 말씀드렸듯 산책 마지막에 계곡도 함께 들를 예정이니 시원한 계곡물을 상상하며 씩씩하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조금만 걸어 올라오면 앞쪽에 능원사가 보이고 그 뒤로 도봉산의 멋진 봉우리들을 보실 수 있는데 신선대와 만장봉이 장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능원사를 뒤로 하고 다시 길을 따라 가겠습니다. 요즘 계속되는 장마와 폭우로 인해 에어컨이 없으면 생활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습한 날씨인데요. 나무 그늘과 시원한 바람이 천연 에어컨이 되어주어 잠시나마 더위를 잊게 해주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장마 기간이지만 이렇게 가끔 해가 비치는 날에 밖에 나오셔서 초록의 향기를 듬뿍 머금은 숲속을 거닐며 천연 에어컨 바람을 마음껏 쐬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건강도 챙기고 전기세도 아끼고. 조금만 더 걸어가면 또 다른 사찰을 만나보실 수 있는데 무려 고려시대 때부터 이어져온 도봉사입니다. 저도 잠시 도봉사를 보고 가려고 하는데요. 968년에 창건되어 1000년이 넘는 역사를 지닌 도봉사는 전쟁과 화재로 인해 여러 번 소실되었지만 1961년에 다시 복원하여 현재의 모습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규모가 매우 큰 절은 아니지만 시간이 되신다면 잠시 들렀다 가셔도 좋겠습니다. 도봉사를 조금 더 둘러보고 싶었지만 오늘 산책의 목적은 가벼운 숲속 트레킹과 시원한 계곡을 가기 위함이기 때문에 도봉사를 나와 다시 산책을 이어가겠습니다. 도봉사에서 약 2분 정도만 걸으면 앞에 화장실이 나오는데요. 화장실 왼쪽에 있는 도봉 옛길로 들어가겠습니다. 도봉 옛길은 북한산 둘레길 18구간으로 지금 보시는 구간은 무장의 데크길로 조성되어 있는데요. 무장의 길 구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펼쳐진 데크길은 쉬엄쉬엄 숲속 경치를 즐기며 편하게 걷기 좋았습니다. 무장의 데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구간이 나오는데요. 데크길이 편하다고 계속 길을 따라가다가는 계곡이 아니라 전망대로 가버리게 되니 정신을 똑띠 차리고 오른쪽에 나가는 길이 보이면 잽싸게 샛길로 나가야 합니다. 이 안내판에서 무수골 방향인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 구간은 앞서 나온 무장의 코스만큼 편한 데크길은 아니지만 흙길을 밟으며 나무 사이사이를 걷는 또 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데요. 게다가 다음 목적지까지 이렇게 잘 정비된 내리막 계단과 아주 낮은 나무 계단들 그리고 평지로 이루어진 흙길이기에 힘들지 않게 산책하실 수 있습니다. 이른 아침에 산책을 시작하기는 했지만 7월의 뜨거운 햇살이 무색하리만큼 도봉산 자락의 숲속을 거니는 것은 무더운 더위에 지쳤던 몸과 마음 모두 씻겨지는 것처럼 힐링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그럼 이쯤에서 오랜만에 하늘뷰 한번 보고 가야겠죠? 아직 회전 실력이 죽지 않았네요. 하하. 구독자분들께서도 북한산 둘레길 코스 중 비교적 쉬운 코스인 도봉 옛길에 꼭 오셔서 시원한 숲속 나무 그늘 아래를 천천히 걸으시며 즐거운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느덧 도봉 옛길의 숲속 구간이 끝나가는데요. 숲길을 나와 계속해서 무수골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도봉산역에서 이 지점까지 약 1시간 정도 소요되었는데요. 중간에 도봉사도 들르고 또 촬영을 하면서 왔기에 조금 더 시간이 걸렸을 수도 있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길을 따라 걷다 보면 갈림길이 나오는데 이곳에서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길을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어디선가 계곡 물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요. 앞서 안내판에서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늘 제가 두 번째로 들를 곳은 바로 무수골입니다. 무수골 계곡?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그 무수골 계곡이요? 아니 이거 시청자들을 너무 물러보는구만. 아, 여러분. 지금 무수골 단어 하나 들으시고 뒤로 버튼 누르시는 거 아니시겠죠? 저 그래도 나름 5만 명의 구독자님들이 지켜봐 주시는 공간 산책이지 않습니까?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무수골 계곡은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 검색하면 나오는 무수골 계곡이 아닌 7월 13일에서 8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만 개방되는 구간이니 저만 믿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저렇게 호언장담하면서 아시는 분들이 많으시면 어쩌려고? 아,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조용히 어머, 나 여기 아는데지롱 이라고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부러움이 가득 담긴 하트를 조용히 눌러드리겠습니다. 하하. 조금만 더 걷다 보면 앞쪽에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요. 여기서 다리를 따라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다리 이름은 세일교이니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세일교를 건너 조금만 가면
앞쪽에서 난양별원을 볼 수 있고, 이곳을 지나쳐가면 앞쪽에 또 다른 다리인 만세교를 만나실 수 있는데요. 이 만세교도 중요한 지점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이유는 잠시 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세교를 건너면 저 멀리 멋진 산세와 어우러진 서울에서는 보기 힘든 논의 풍경을 보실 수 있는데요. 지하철을 타고 왔는데 이런 이색적인 풍경을 볼 수 있다니 여러분들도 꼭 오셔서 초록 가득한 풍경 보시면서 눈의 피로도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위를 날려줄 시원한 계곡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바로 옆에 있는 이쪽 샛길로 들어가면 나오는 이곳이 8월 18일까지 한시적으로 출입이 가능한 계곡 지점입니다. 수량이 많지는 않았지만 청량한 물소리와 함께 짙게 드리워진 녹음 덕분에 정말 시원했는데요. 아, 맞다. 여러분, 무숫골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신가요? 세종대왕님께서 제위 당시 이곳을 찾으셨다가 물이 좋고 풍광이 좋아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이라 하여 무숫골이라고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그 이름만큼이나 걱정 근심이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게다가 물도 깨끗하고 깊지 않아 아이들과 함께 즐기기에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잠시 손을 담가봤는데 물이 너무 시원하더라고요. 물 깨끗한 것도 보이시죠? 이쪽 아래 구간에서 물놀이를 즐기셔도 좋지만 위쪽에도 멋진 공간이 숨어 있기에 조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쪽 구간에는 규모는 작지만 우리를 더욱 시원하게 만들어줄 폭포도 있는데요. 저도 물속에 풍덩하고 들어가고 싶었지만 갈아입을 옷을 가져오지 않아 보는 것만으로 만족해야 했는데, 무숫골 계곡에 오신다면 여벌옷도 꼭 챙겨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더위가 싹 식히더라고요. 이쪽 구간에 계곡 출입 허용에 대한 안내도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만세교부터 무숫골 통제소 하단까지만 계곡 출입이 허용되니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한 행위도 꼭 지켜야 하는 거 아시죠? 그냥 가기에는 너무나 아쉬워 세수만 했는데 숲속 트레킹을 하며 흘렸던 땀을 씻어낼 수 있어 정말 시원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 가릴 거면 영상에 왜 넣었냐고요? 폭포는 보여드리고 싶은데 저는 부끄러움이 많아서. 하하. 물이 정말 깨끗하네요. 이제 시원했던 계곡을 뒤로하고 다시 내려가려고 하는데요. 난양별원을 지나쳐 세일교를 건너가겠습니다. 세일교 우측에는 화장실도 있으니 이용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을 지나쳐 조금만 더 내려오면 우측의 무숫골 계곡에서 내려온 작은 냇가를 보실 수 있는데요. 이쪽 구간이 지도에서 알려주는 곳이자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신 계곡 구간입니다. 이쪽 구간은 더욱 물이 얕은 구간이기에 주말에 오시면 아이들과 함께 온 가족들의 풍경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멀리 가지 마시고 무숫골 계곡에 오셔서 시원한 물에 발도 담그고 도란도란 이야기도 나누시면 그게 바로 최고의 피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야영이나 취사는 금지이지만 간단한 도시락은 허용되니 간식도 챙겨오시면 더욱 좋겠죠. 이제 무숫골 계곡을 뒤로하고 지하철역으로 가겠습니다. 무수천을 따라 계속해서 걸어가다 보면 도봉초등학교 마을버스 정류장이 보이고, 이곳에서 도봉 08번 버스를 타시면 지하철 1, 4호선 창동역으로 가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도보로 15분이면 도봉역에 갈 수 있어 저는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정류장을 지나쳐 작은 횡단보도를 건넌 뒤 앞쪽에 보이는 무수교를 지나쳐 왼쪽으로 가겠습니다. 오늘은 도봉산역에서 출발하여 북한산 둘레길 18구간인 도봉 옛길 숲속을 산책한 뒤 풍광이 좋아 근심이 사라지는 무숫골 마을과 함께 시원한 폭포와 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무숫골 계곡을 산책해 보았는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린 만세교 구간의 계곡은 8월 18일까지만 한시적으로 입수가 가능하니 무더운 여름 어디 멀리 가지 마시고 서울 지하철을 타고 편하게 오셔서 가벼운 숲속 산책과 함께 시원한 계곡물에 발 담그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도봉산역에서 무숫골 계곡까지의 트레킹 코스는 약 3km 정도이며 무숫골 계곡에서 도봉역까지는 약 1km 정도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수천을 따라 걷다가 사거리에서 오른쪽으로 꺾으면 길 건너편에 도봉역이 보이는데요. 여기서 횡단보도를 건너면 서울 지하철 1호선 도봉역 1번 출입구에 도착하게 됩니다. 다음에도 좋은 산책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